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챕터 8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 책 앞부분에 내가 먹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나는 음식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좋아한다. 음식을 생각하고 음식을 바라보고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도 좋아한다. 요리한 다음 냄새를 맡는 것도 좋아하고 맛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 물론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처럼 나는 음식에 관해서는 매니아층에 속한다.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는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찾아갈 때는 첫사랑처럼 설레기도 한다. 이처럼 음식을 좋아하는 천성 때문에 음식은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는 주제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음식이 건강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다. 내 몸을 실험 대상으로 숱한 실험도 해보았다. 솔직히 내가 이런 주제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무덤 속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200kg쯤 되는 살덩어리를 침대에 겨우 지탱하고 헐떡거리며 마지막 목숨을 움켜잡고 있었을 것이다. 내 인생의 첫 25년과 나중 25년을 비교하는 것은 황량한 노천 채굴 탄광과 폭우가 내리는 밀림을 비교하는 것과 같으리라. 첫 25년은 통증과 비만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매일처럼 극심한 고통을 알았고 두통도 자주 찾아왔으며 감기와 무기력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90kg이 넘는 비만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음식에 대한 멈출 수 없는 탐욕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나는 그때까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도 배운 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음식을 목구멍 밑으로 집어넣을까 하는 생각만 하며 살아왔다. 25살이 되던 해 나는 자연위생학이라는 이론을 알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복통이나 두통 문제로 고생해 본 적이 없다. 또한 징글징글하게 달라붙어 있던 쓸데없는 살덩어리를 25kg이나 떼어냈다.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다. 더 좋은 일도 생겼다. 나는 진정한 음식을 먹는 진실된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다. 진정한 음식과 진실된 즐거움, 당연히 팔팔한 건강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건강에는 음식이 전부다.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두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음식, 공기, 물, 운동, 휴식과 수면, 햇빛, 인간관계, 자존감과 내적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질병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팔팔한 건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다. 이것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이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주 명성이 높은 생화학자이자 영양학자이며 만성치료 전문기관의 디렉터가 학문적으로 밝힌 아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사용한 최근의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에서 심장병과 암에 이르기까지 만성 질병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감염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감염인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더 악성화되는데
오염된 물과 음식과 공기, 방사능과 전자레인지에 노출된 음식, 유전자 병영씨앗과 같은 것이 혼합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은 이 독성 물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이 독성 물질에 매일매일 노출되면 영양학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축적된 쓰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몸이 신속히 움직인다. 몸에 어떤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감염인자가 활성화된다. 영양 부족이 장시간 지속되면 배양된 감염인자가 결국 만성질환이 된다. 영양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감염인자를 밖으로 배출할 힘을 잃게 되는데 결국 만성 질병의 감염인자는 호르몬 부족과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결국 감염인자에 자물쇠를 채운 꼴이 되어 면역계에 과부하를 주고 이것이 피로감과 노화를 촉진시킨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어떤 음식은 건강에 가장 좋은 A급에 오를 수 있고 어떤 음식은 건강에 가장 나쁜 C급 음식이 될 수 있으며 중간에 있는 음식은 B급이 될 것이다. 나는 뒷부분에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A급 음식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우선 먹지 말아야 할 C급부터 언급해보자. 이 음식들은 당신의 건강한 몸을 악화시키며 아픈 몸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육식은 어떻게 몸을 파괴하는가? 당신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라. 여기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는 전문가들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바타가 되어 실천해본 결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림프 시스템이 막히는 것은 물론 비만, 통증, 질병 그리고 사망이 순서대로 플랜카드를 펄럭이며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목축업자나 유제품 회사는 단체로 항의할 것이 뻔하다. 동물성 식품 회사들은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들이다. 그들은 진실이 파헤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불러내는 일이다. 그들은 전문가에게 엄청난 연구비를 지급해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좋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이끌어내려는 결과를 유도한다. 엄청난 돈을 버는 대기업들은 서로 연합해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서 3대가 믿게 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지금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물성 식품에 대해 조금만 의심을 해도 손해가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진실은 피해갈 수 없다. 너무도 엄청난 분량의 새로운 데이터들이 동물성 식품은 질병에 치명적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주장하는 뚱보 아저씨 아줌마들을 믿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들이 매일 당뇨약과 혈압약을 한 움큼씩 털어넣으면서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한 후 이제서야 우리는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채식은 어떻게 몸을 살리나? 채식이 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내 경험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멀리하고 생명을 구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였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시 동물성 식품을 먹기 시작한 사람도 많이 보아왔다. 채식주의만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식주의는 절대 건강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채식주의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개인적인 성격과 나름대로의 환경에 따라 먹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채식이 옳은 방법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옳은 일이 아니다.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을 단번에 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식성을 바꾸는데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채식을 통해서 엄청난 건강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최신의 연구 결과를 믿고 채식을 전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동물성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해왔다. 과도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인간의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증명한 연구 결과는 너무도 많다.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것은 피하자. 나는 첫 번째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동물성 식품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묘사한 바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음식에 대한 4가지 고정관념을 부수자고 주장했다.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고기가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는 고정관념,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다는 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동물성 식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육식을 줄여서 날씬한 몸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실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에서 20% 정도의 육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당신이 건강을 되찾고 싶은 당사자라면 당신의 몸에 어느 정도의 육식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 유익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왜 살인자인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불과 20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는 거의 시중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단어를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이 빈번해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것들은 살인자들이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미국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어떤 종류의 사망 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 살인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다. 콜레스테롤은 간과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된다. 자연 상태의 어떤 식물성 식품에도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만일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음식 속의 동물성 식품 때문이다.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저절로 떨어진다. 아주 단순하다. 아직도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보카도와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기름이다. 사람들은 여기에도 콜레스테롤이 있냐고 묻는다. 이 식물성 식품들에게는 간이 없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혼동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은 포화지방을 포함해서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다. 콜레스테롤이 질병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지방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포화지방과 심장병은 무슨 관계인가? 심장병, 죽상동맥경화증, 뇌졸중 등이 포함된 심혈관계 질환은 미국 내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사망률이 높다. 1년에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2,500여 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에 가까운 숫자가 불과 하루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9.11 테러가 매일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셈이다. 나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외면하고 매일매일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놀랍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 심장마비가 온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 뇌에 생긴 심장마비, 즉 뇌졸중이 발생한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플라크 때문이다. 플라크란 무엇인가? 몸의 자체 정화 작용으로는 제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두꺼워진 끈끈하고 투명한 혈관 내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혈관에 때가 껴서 붙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러한 물질들이 심혈관 시스템에 장애물이 되어 부담을 주게 되면 림프 시스템의 정화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동물성 식품의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연구 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이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죽상 동맥경화증과 심장병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이 수치의 높고 낮음이 심장병을 예상하는 지표로 삼기에 충분하다. 유타주에 있는 미 체육대학의 창립자이자 유명 저술가인 마크 소렌손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심장병은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의 섭취가 불러오는 불필요한 질병으로 아주 천천히 온몸을 장악한다. 심장병은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불필요한 질병이다. 약 50% 정도의 미국인은 결국 심장병으로 죽는다. 이것은 거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다. 미국인의 음식 습관을 따라가는 많은 나라들은 예외 없이 미국인의 심장병 사망률을 따라갈 것이다. 서구의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 한국, 중국 등의 나라가 미국의 심장병 사망률을 쫓아갈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혈관을 확장하는 바이패스 시술에 약 120억 달러가 소비되는데 이 시술은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은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그 수치를 낮춘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세포가 미치는 병, 암의 사망률이 두 번째로 많고 그 중에서 폐암이 가장 높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흡연자들이 음식에 더 탐닉하는 경향이 있고 당연히 질병 발생률을 배가시킨다. 6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국 암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5% 정도 늘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 횟수가 많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사망률은 증가한다. 또한 금연 후 사망 위험률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성 식품이 위험한 이유. 나는 사람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새로운 정보를 줄 때마다 과학적인 증거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상식에 기반을 둔 것인지 항상 확인하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그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회사와 단체 이익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다. 그들이 만들어낸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증명된 연구 결과라고 주장하는데도 다른 연구 결과들은 정반대의 것들을 증명된 연구 결과라고 또다시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서 증명되었다고 소리 높이는
소리 높여 외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똑같은 잡지에 실렸던 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에스트로겐이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연구와 에스트로겐이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 말이다. 에스트로겐 말고 또 하나의 예가 있다. 바로 놀라운 음식 달걀에 대한 문제다. 가끔씩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달걀뿐만 아니라 달걀을 가공해서 만든 모든 음식에는 아주 높은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음식으로 달걀이 항상 선택된다. 사실 달걀은 기름에 녹아있는 순수한 콜레스테롤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증가시킨다. 그러나 또 다른 5개의 연구에서는 모두가 달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5개의 연구는 양기협회가 자금을 지불해서 의뢰한 연구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위 보기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보기들은 우리가 왜 상식적인 감각과 관찰에 의지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거짓이 된다. 위의 보기는 단지 암의 위험인자로서의 지방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다. 과학계에서 이런 일은 아주 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옛날에는 의사한테 물어봐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의사가 뭘 할까? 라는 냉소적인 말까지 나오곤 한다. 의사끼리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100% 확신이 있을 때만 제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말한다.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고 말할 때처럼 나 또한 의심 없이 단호하게 지방이 세포를 미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지방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이 위험한 성분이라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고 한다. 한편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지방이 조금 나쁘기는 하겠지만 100% 나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확신을 갖도록 더 많은 증거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더 이상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 지방을 줄여야 할 이유들을 말해보겠다.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좋다. 1988년 10월 영양과 건강에 대한 공중유세국의 보고서가 미 전역 신문 1면을 강타하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2,500여 개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동물성 식품업계가 범죄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실었는데 미군 의무성의 견해도 명확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미국인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당장 멈추고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과 뿌리 식물을 먹어라. 그런 식물성 음식이 몸을 청소하는 식품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는다. 미 국립보건원은 또한 위 내용과 위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 심장협회, 미 국립암연구소, 미국 암학회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무려 20여 개가 넘는
미국 내 공공 연구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관들의 보고서는 양계협회나 목축협회 등으로부터 어떤 자금도 지원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했고 발표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동물성 식품은 미국인의 건강을 파괴한다고 외쳤다. 대장암은 폐암 다음으로 미국인의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한다. 1990년에 음식과 대장암의 관계에 대해 독보적인 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둘 다 모두 많은 숫자를 참여시켰고 장기간의 실험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 모두 결론은 똑같았다. 육식이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중 하나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렸는데 무려 8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6년간의 대대적인 실험이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에 더욱 잘 걸린다는 사실이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대학의 월터 월립 박사는 당신이 뒤로 돌아서서 데이터를 확인한다면 당신이 매일 먹어야 할 붉은색의 고기는 0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가 보아온 많은 논문과는 달리 이 논문은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장을 청소하는 음식은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음식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가득한 동물성 식품에는 대장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로다. 오직 대장을 막히게 하고 독성을 뿜어내는 성분뿐이라는 말이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은 대장을 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최고의 음식이다.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들은 채소를 거의 먹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채소를 거의 먹지 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10배, 그러니까 1000%나 더 많다는 말이다. 1989년 미 군 의무성의 보고서는 미 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미 국립과학원은 3년 동안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든 공공연구소가 추천하는 일치된 식습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공기관들이 만장일치로 주장했다면 당신은 이제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그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의 섭취와 유방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도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 섭취와 다른 위험 요인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다. 사이언스 뉴스는 과학자들은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유방암에 관여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혈액 속에 에스트로겐이 많을수록 유방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 고기를 먹는 여성과 채식주의의 여성을 비교해보면 혈액 속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그 여성들이 지방을 줄였을 때 에스트로겐 수치도 급격하게 떨어졌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방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늦은 폐경을 꼽을 수 있다. 늦은 폐경과 과도한 지방 섭취의 상관관계는 음식 습관으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 지방의 섭취가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또 하나 있다. 채식을 주로 하던 일본 여성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육식 중심의 식사로 바꾸었을 때 유방암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미 식약청 소비자지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데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유방암 발생이 가장 적은 나라였으나 서구식 음식 습관을 채택하면서 급격히 올랐는데 원인은 바로 저지방에서 고지방으로 음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여성이든 미국으로 이민 간 여성이든 관계없이 지방을 많이 섭취한 여성들은 모두 유방암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서구식 음식 습관, 고기, 유제품, 지방이 많은 음식과 일본 여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프라이드 치킨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였다.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다. 아래 도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 섭취와 유방암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 섭취가 많은 나라 중에서 유방암 발생이 높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을 정도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과 칼로리와 암의 관계에 대한 100여 차례의 실험 결과 지방에서 나온 칼로리가 다른 요소에서 나온 칼로리보다 67% 더 위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핀란드 여성의 경우 지방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여성에 비해 암 발병률이 상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식은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가? 동물성 식품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이런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채식 음식에는 미쳐버린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뉴욕타임즈도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영양학자 및 역학자들이 거듭되는 연구 결과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육식 예찬론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암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오늘 아침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돼지고기나 햄버거가 암에 좋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많았다. 그러나 이제 증거가 너무나도 넘쳐 그들은 입을 닫고 말았다. 몸에 좋은 것은 모두 식물에서 나온 성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천연 항산화제, 카로틴, 파이토누트리션, 산화방지제, 식이섬유, 그 외에 몸에 좋다는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온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질병 치료 성분들은 모두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식물에서 나온다. 활성산소나 항산화제와 같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가 생겨난다. 이 공격성이 강한 산소 쓰레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한다.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활성산소가 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동의한다. 활성산소는 위험하다. 시카고에 있는 암 연구소 디렉터인 키스 블락 박사는 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인체의 유전적인 형질에 공격을 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포는 항산화제라 불리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일종의 경찰과 같은 존재로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활성산소를 진압할 수 있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있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단번에 무력화시킨다. 고지방 동물성 식품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과일과 채소는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항산화제를 만들어 이를 물리친다. 이것이 핵심이다. 설포라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브로콜리는 유방암을 차단시키는 물질을 생산한다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올라왔다. 존 홉킨스 대학 연구원들이 연구 결과를 각종 미디어가 대서특필했다.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에서 발견된다. 브로콜리, 꽃, 양배추 등이 그런 식물이다. 스테이크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성분이다. 오렌지가 암을 이긴다는 헤드라인도 있다. 서온타리오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오렌지의 어떤 성분이 암을 파괴한다는 것일까? 바로 플라보노이드로 알려진 작은 분자다. 이 성분은 감귤류의 과일에서 발견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레디스 블락 박사는 비타민C와 암과의 관련에 대한 90개의 논문을 분석했다. 그녀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암을 파괴하는 성분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과일과 채소와 감자에는 비타민C와 각종 성분들이 풍부하다. 블락 박사는 17개국의 170여 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에 비해 최소한 50% 이상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과일과 채소가 질병을 물리친다는 증거는 깨끗한 물을 마셔서 콜레라와 같은 유행병을 없앴다는 증거만큼 명확하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암예방연구소장인 피터 그린월드 박사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 유방암, 폐암과 같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은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병률이 50% 이상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인용해야 할까? 이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들은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 모든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지방을 최소한으로 먹고 식물성 식품을 최대한으로 먹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모두가 학계의 권위자들이다.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을 동원해야 할까? 당신이 원한다면 오랫동안 창고에 모아둔 논문들을 수십 박스 이상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천 개의 논문들도 보여줄 수 있다. 6년 동안 14,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사람도 있다. 뉴욕 대학 메디컬 센터의 파올로 토니올로 박사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에 대한 연구에서 동물성 식품을 자주 먹을수록 암에 대한 위험을 더 커진다. 그것이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혹은 다른 성분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동물성 식품 때문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 지루한 증명서들을 당신에게 내보여주는 행위를 TV쇼 나이트라인에 참석한 티모시 존슨 박사의 이야기로 마감하려 한다. 그는 아주 침착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당신이 식사에서 지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설사 내가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이유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당신이 실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부터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몸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모두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해로운 물질만은 아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필요한 물질이다. 뇌와 척추와 피부에도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담즙염, 성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방을 세포로 운송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간이 필요한 것들을 매일 생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방이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은 놀랄지도 모르지만 사실 모든 음식에도 지방이 있다. 수박이나 오이나 사과에도 지방이 있다는 말이다. 일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 A, D, E, K 등은 지방을 통하지 않고는 몸에서 합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와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지방,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이 필요한 지방산을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당분으로부터 알아서 합성해낸다. 지방산은 지방을 통해 섭취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통해 섭취된다. 그러나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두 개의 지방산이 있는데 이들은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한다.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다. 오메가6 지방산은 서구식 식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식물에도 부족함이 없다.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 오메가3는 냉수성 물고기에 풍부하다. 그러나 식물성 음식에서 섭취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매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하지 않다는 것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계 질병의 발생률이 40% 넘게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건선, 관절염, 당뇨병, 편두통, 암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생선기름 캡슐의 형태로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다. 이 제품들은 너무도 많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면 뇌졸중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또한 생선 오일은 독소 축적이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으므로 우리는 이를 추천하지 않는다. 생선 오일은 단지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모든 요소들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지나친 섭취가 문제다. 동물성 식품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지나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말이다. 오늘은 동물의 왕국에서 나온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식물의 왕국에서 나온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보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너무도 많다. 생생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통증 없이 살고 싶은가? 질병 없이 살고 싶은가? 식물성 식품에서 해답을 구하시라. 지방이 지나치게 많을수록,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을수록, 식이섬유가 없을수록 죽음과 질병을 재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감수자주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도 결국은 바다의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초들에서 유래한 것이다. 생선은 스스로 오메가3를 합성하지 못한다. 바다의 식물성 세포들이 축적된 오메가3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
단 이때 오메가3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등의 독성 물질도 함께 축적된다.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생선 섭취량과 오메가3 섭취량에 비례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다. 생선을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 가장 안전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는 방법은 육지와 바다에서 자라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구상에서 스스로 오메가3를 합성할 수 있는 존재는 광합성을 하는 육지와 바다의 식물들 뿐이다.